근데 신기하게 술에 만취가 돼서 졸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술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대지도 않았는데 꼭 자리 일었을 때쯤 되면 화장실로 가고 아니면 졸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외투를 저만치 갖다 놓고 외투 챙기러 가면 누가 그 사람 외투 챙겨갖고 카운터에 갈 때까지 누가 기다립니까? 한국 사람 성질 급한 놈이 밥값 내고 술값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빈번히 만날 때마다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욕 안 먹고 사는 처세의 어떤 지름길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굉장히 그렇게 얍삽하게 살더니 안 좋아지는 공경에 처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인생의 교훈 내진 느낌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고자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밥값 안 내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더 못 사는 이유예요. 이거는 뭐 점사 손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생의 교훈은 아니고요. 무당되기 전에 일반인으로 사회생활 할 때, 장사하고 살 때, 그때 어떤 참 사람을 보면서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 짜스가, 이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놈아, 그랬는데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굉장히 그렇게 얍삽하게 살더니 안 좋아지는 공경에 처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인생의 교훈 내진 느낌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고자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덕분TV에 입성하기 전에 그 다른 업체에서 영상을 찍었던 예전 영상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남한테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족한테 착한 사람이 되자. 밖에 나가서 헛헛하게 술값 잘 내고 밥값 잘 내고 뭐 친구 와이프 생일은 챙기는데 정작 자기 와이프 생일은 안 챙기는 그런 바보 얼간이 짓 하지 말고 내 피부치, 내 친인척, 내 가족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여력이 있을 때 남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내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최소한 남이 밥값을 2번 냈으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내야 되는 거고, 뭐 딱딱 계산해서 오늘은 너, 내일은 나,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계산하듯이 100%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밥을 사고 뭘 하면 차값 정도는 낼 수 있고, 술을 먹어도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2차, 3차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누가 1차를 사면 자기가 2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욕 안 먹고 사는 처세의 어떤 지름길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10년도 이제 더 된 얘기입니다. 제가 신내림한 지가 이제 9년 4개월 차 들어가니까요. 나이는 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친구인데 이제 어떤 일적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전제품 나오는 L전자 과장 출신의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무슨 거래관계 이런 거 물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뭐 합니까? 밥 먹고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때 뭐 코로나도 없었고. 근데 신기하게 술에 만취가 돼서 졸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술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대지도 않았는데 꼭 자리 일었을 때쯤 되면 화장실로 가고 아니면 졸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외투를 저만치 갖다 놓고 외투 챙기러 가면 누가 그 사람 외투 챙겨갖고 카운터에 갈 때까지 누가 기다립니까? 한국 사람 성질 급한 놈이 밥값 내고 술값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빈번히 만날 때마다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일방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또 주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인생인데 처음에 한 2번, 3번 때까지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거듭되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치사해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다음에 여름엔가 저한테 무슨 부탁할 게 있어서 그 친구가 오게 됐어요. 근데 부탁하는 입장이고 나는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한여름이었습니다.
피디님, 제가 냉장고에 주스가 없어갖고 커피가 없어서 캔커피, 어떤 시원한 주스 바라겠습니까? 오는 사람한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이렇게 다니러 갈 때 하다못해 주스 한두 병이라도 사들고 가는 게 어떤 한국인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탁하러 오는 놈이 그것도 안 갖고 와요. 아무것도. 두 번을 내가 그렇게 겪다가 밥값 내는 건 원래 그런 인간이려니 했어요. 아무개 씨, 당신 L전자에서 밀려났지? 왕따 당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배님, 어떻게 아세요? 그때서 이제 터뜨렸어요. 야, 이 양반아, 당신이 부탁하러 오는 입장이야. 세상에 어떻게 진짜 캔커피 몇 개들은 세트를 하나 사온다든가 주스 두 개들은 뭐 세 개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물 세트 같은 거. 그거 하나 사들고 오면 당신이 망하나? 아니면 그 다음날 떼거리가 없어서 굶냐? 했더니 아니요. 야, 이 사람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당신 하는 행동 보고 그전 직장에서 대기업인데 못 버티고 왕따 당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난 물러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맞습니다. 저를 다 왕따 놓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냐, 나올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좀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오게 됐는데 뭐 사왔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무슨 중고생도 아니고 캔커피 중에서 제일 싸구려. 상표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저기 어디 모텔방 가면은 다량으로 싸게 넣어놓는 그 제일 싸구려 캔커피 있어요. 뭐 짐작만 하시길 바래요. 그거 하나 딱 그냥 두 캔 딱 사들고 왔어요. 뭐지? 이거 500원씩 잡으면 1,000원이고 600원씩 잡으면 1,200원인데 450원 잡으면 900원인데 야, 이거 진짜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나를 갖다 이렇게밖에 안 보나.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이제 포기했어요. 넌 그런 자식이야, 이 짜스가. 인간아, 낼 놈은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사기를 맞았어요. 억대. 그래서 그걸 되찾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너 그렇게 안달떨고 그러더니 자스가 한 입에 한 주둥이에 털어놓는구나. 이 몹쓸 놈은 이 후한무치한 놈아.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참 안 좋게 끝났다고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사람은 말입니다. 너무 남의 어떤 밖에 나가서 자리를 가질 때 가족한테는 돈 인색하게 안 쓰고 술값 밥값 자기가 내가 낼게 하고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바보 얼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얻어먹었으면 낼 줄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요. 신은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망하더란 말입니다. 밥값 안 내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복과 덕은 베풀어야 저축돼서 나중에 찾아 쓸 수 있는데 평소에 쌓은 덕이 없으니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정탄 한 방 맞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훅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내가 누누이 주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삶의 법칙인데 평소에 덕을 적금 통장에다가 불입금 넣듯이 넣어갖고 쌓은 게 없으니까 적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쓸 덕과 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좀 두서없이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잔 관계로 유튜브 원고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해서 좀 버벅거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